안녕하세요, 도영 선생입니다. 제가 지금 사실 이쪽에 지금 눈병이 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도저히 이런 몰골로 방송을 한다라는 게 너무 우리 시청자분들께 피해를 드리는 게 아닐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이템들을 몇 개를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가면, 네, 보시다시피 이 양쪽이 남습니다. 좀 흉하죠. 두 번째로 선글라스. 어디가 야? 안경이 보통은 이제 약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 물안경인지 아실 것 같아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 영상에서 장자연 씨가 죽음을 선택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와 주변 상황들을 이제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장자연 문건에 등장한 장자연 씨의 피해 내용을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장 씨가 당시에 겪어야 했던 피해 사실들을 좀 모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자연 씨 죽음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 상당히 주변인들로부터 굉장히 이용당하는 듯한 인상이잖아요. 가장 먼저 이 성상납이라든지 폭력 그리고 뭐 접대 강요 등을 했던 전 소속사 대표 김 씨에 대해서 이 김 씨와의 계약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김 씨하고 관계를 좀 끝내고 싶어서 이 장자연 씨가 문건을 작성했다라고 이제 제가 전편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계약서를 보면요, 왜 그렇게 이 장자연 씨가 김 씨하고 관계를 좀 끊으려 했는지, 계약 해지를 좀 바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이해가 갑니다. 이 계약서를 보면요. 자, 일단 계약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2007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약 3년여간 장자연 씨는 김 씨의 회사였던 A 엔터테인먼트하고 이제 전속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계약금을 3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받아요, 장자연 씨가. 그래서 이 계약서 내용을 좀 보자면은 장 씨의 연애 활동 수익금은 비용을 공제한 뒤, 근데 이 비용에 뭐가 포함되냐면 뭐 의상비, 미용비, 교통비, 식대 이런 전체 경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하고 번들면서 이걸 제한 뒤 이 나머지 수익에 대한 거를 5대5로 나누는 조건이에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계약 조건 안에서 의상비나 이런 개인 비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장 씨가 직접 부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인 계약처럼 보이기도 해요. 뭐 소속사 입장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사업을 하는.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이 장자연 씨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합리적인 입장의 계약은 아니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특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의상 비용이라든지 이런 뭐 개인 비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연예인 본인이. 근데 이제 뭐 정식 배우가 아닌 저 같은 경우도 짧게 방송 활동을 할 때 그때 들어간 이런 뭐 헤어 메이크업 비용이라든지 뭐 의상비가 당시에 꽤 들어갔었거든요. 물론 뭐 머리가 커서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저야 뭐 방송활동이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뭐 크게 사실은 문제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목숨 걸고 뭐 그런 거를 할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장자연 씨 보세요. 장자연 씨 같은 경우는 여배우잖아요. 이미지가 생명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주된 수입원이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런 의상비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뭐 메이크업 비용 이런 개인 비용들일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코디네이터부터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든지 뭔가 배우로서 품위 유지를 해야 하는 이런 지출 항목들이 이게 장 씨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 비용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획사, 소속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소속 배우에게 가장 뭐 신경 썼어야 하는 부분들을 계약 관계상 보면은 배우 본인한테 이거를 떠넘긴 뒤에 실제로 발생되는 이제 그런 진짜 돈 되는 부분들은 자기네 몫을 이제 챙겨가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그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항목에 대해서는 개인 부담으로 일종의 뭐 책임 전가를 시킨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런 계약은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만약에 뭐 지금 연예계에서도 계속 남아있는 부분이라면, 자본주의 논리로 한번 보자면 소속사 입장에서 배우들은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품을 예쁘게 가꾸고 꾸미고 좋게 보여서 뭐 이 안에 언론 플레이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몸값을 높인 뒤에 상품을 좋게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게 소속사가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시를 들자면 공장의 상품을 가져다가 파는 사람이 그거 저기 예쁜 포장지는 너 스스로 네가 구입해갖고 포장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이미 저기 기획사라는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나, 이 순간부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 계약서에요, 중도 해약 시에는 소속사하고 장 씨하고 쌍방 간의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속사 입장에서는 장 씨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소속사 입장에서 입은 손해를 장 씨에게 배상 청구를 하겠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뭐 이런 조항도 있어요. 제가 물론 계약서 원문을 전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장 씨 입장에서도 소속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신을 좀 방어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조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지만, 만약에 이 조항이 없고 지금 알려진 대로 딱 요 내용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계약 중간에 만약에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해지를, 서로 상호 간에 해지를 될 사안이 있으면요, 반드시 상호 간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 이게 뭐 사실 당연한 얘기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그 소속사 대표 김 씨 입장에서는 이 양반이 이제 연예계에서 도 같은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이렇게 보면 딱 스캔을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라고 저는 이제 충분히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장 씨 같은 경우에, 장자연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상에서 우리가 쭉 이제 어느 정도 모습을 봐왔다시피 본인 스타일상 대놓고 자기 주장을 좀 못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계속 이제 뭐 불려 다니는 장면들도 있고, 문건 작성하고도 좀 그냥 뭐 잘 될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계약을 해지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 소속사랑 이 주변에서 이제 부탁 거절 못하고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자기 권리나 이런 거 주장하는 거 사실 엄청나게 힘들죠, 이런 분들한테는. 특히 이제 계약 해지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논한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장자연 씨한테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다, 계약서상 내용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제가 추측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뭐 제 생각이 그렇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과는 다른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혼란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뭐 전제를 이렇게 놓고 본다면, 소속사 대표 김 씨가 그 전에 전적들을 쭉 봤을 때 사실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이렇기 때문에 애초에 성상납 강요 등으로 만약 장자연 씨가 고통을 입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뭐 이런 쌍방합의 조항이라든지 그런 계약 위반으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겨나서 너 때문에 이거 해지하는 거니까 손해배상 청구해라, 이런 식으로 김 씨가 충분히 저는 막무가내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계약서 자체가 김 씨가 이런 성상납이라든지 강요, 폭력 등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뭔가를 할 수 있었던 뭐 이런 장치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아까 소속 배우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이 부분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쌍방 합의 이런 건 사실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 전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김 씨를 놓고서 봤을 때는 이게 좀 족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차치할게요. 이 부분 차치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장자연 씨한테 굉장히 강력한 올가미가 될 수도 있는 조항이에요, 사실은. 보통 계약서 가지고 사람 갈굴 때 많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 애매하게 이게 상대방의 의무를 이렇게 둘러쳐놓고 계약서상에 그걸 근거 가지고 그냥 막 이것저것 막 부당하게 시켜먹는 거죠. 아,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뭐 그런 걸 해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간 뭐 기자 생활도 했었고 그간의 뭐 경험들을 토대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그런 악덕업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계약서에 정해놓지 않은 이상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이 장자연 씨에게 부당한 의무에 대한 강요라든지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 손해배상 청구도 사실 되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피해를 입었는지를 고발하는 쪽에서 정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부당한 요구를 당하더라도 장자연 씨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거절하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장자연 씨가 이 계약서 내용 보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일일이 좀 따져가면서 그런 과정 안에서 사인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아마도 장자연 씨도 이게 사인을 할 시점에는 차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인지가 덜 된 상태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닌 게, 계약서의 뒤쪽 내용을 보자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위약금 1억 원 하고 소속사가 이 장자연 씨를 관리하기 위해 그동안 발생됐던 모든 비용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증빙 자료가 있으면 이 증빙 자료를 토대로 모든 경비를 장자연 씨한테 이의 제기 없이 계약 해지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배상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계약 잔여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수익 활동의 20%를 소속사의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그런 의무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지를 하더라도 내가 뭐 내년까지 계약이 돼 있으면 이때까지 번 돈의 20%는 다 소속사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당시에 이제 장자연 씨가 그 수익이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 1,000만 원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이제 매체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돈이 막 엄청나게 많고 뭐 이렇게 통장에 빵빵하게 쌓아놓고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소속사 대표 김 씨 같은 이런 양아치들한테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강요라든지 이런 걸 당했으면 사실
사실은 굉장히 큰 압박감으로 다가와서 다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자연 씨가 이거 중간에 뭔가 좀 잘못됐네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강요 당하면서. 그랬을 때 이제 뭐 계약 해지해달라고 반항을 한다 한들 김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뭐 한 1억 운운하면서 위약금 1억이었으니까 이거 뱉어내라. 그동안 너 저기 먹고 쓰고 한 거 다 뱉어내라.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실 이거 답도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 해지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김 씨가 계약 내용을 들먹이면서 얼마나 이 장 씨를 괴롭혔을지가 이게 참 뭐 100% 확신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내피셜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좀 부당한 계약서 작성부터가 이 장자연 사건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장 씨의 전 소속사 건물이요, 3층 오피스텔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층에 있는 오피스텔이 아니고 1, 2, 3층을 다 쓰는 건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층에 와인바, 2층에 사무실, 3층에는 VIP 라운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김 씨가 보통 1층 와인바에서 손님을 먼저 맞은 뒤에 이제 3층 VIP 라운지로 자주 올라갔다고 해요. 근데 이 라운지가 참 화려합니다. 보니까 뭐 침실, 욕실, 홈바 이런 까지 다 갖추고 있어가지고 이게 파티룸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3층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시설이 다 갖춰진 3층에서 장자연 씨를 비롯한 이런 배우들이 이 술접대를 강요를 당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럼 이 접대를 어느 정도 강요를 당한 거냐 이런 게 또 이제 궁금하신 분이 계실 텐데, 일주일에 뭐 4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매일같이 불려간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저같이 등치 크고 술 잘 먹은 사람도 일주일 내내 이렇게 술 마시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게 뭐 접대까지 이렇게 기분 맞춰가면서 막 그런 접대까지 해야 됐으니 이게 사실 스트레스가 참 많이 말도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하죠. 무슨 회사에 무슨 1층에 와인바가 있고 3층에 VIP 라운지가 있을까요? 무슨 접대 전문 기업도 아니고요. 그런 기업이 맞나? 그러니까 김씨 이 양반이 이 회사를 만들 때 아예 작정하고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밖에서 접대를 하면 이렇게 보여지는 이목도 있고 하니까 아예 그냥 VIP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네 회사 쪽으로 편하게 이렇게 초대해서 그냥 이런 특별 관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문건에 드러난 장자연 씨의 접대 및 피해 사실, 그리고 뭐 알려진 뭐 수사 결과와 내용 등을 중심으로 피해 사실을 좀 추려보겠습니다. 참고로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장자연 씨 사건이 굉장히 뭐 사실 매체사 보도도 사실 너무 뒤죽박죽이고요. 직접 찾아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건데, 이게 뭐 무슨 사건 벌어진 날짜도 이게 매체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 기준은 좀 다수의 매체사에서 공통적으로 다뤘던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장자연 씨가 입은 모든 피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나마 좀 신뢰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장자연 씨 문건에 드러난 내용들을 바탕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장자연 씨 문건에 담긴 내용인데요. 2007년 10월 그 모 중식당에서 이 K호텔의 B 사장, 이게 제가 이제 명칭을 또 B씨가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리를 좀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이 K호텔의 B 사장은요, B2 사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B2 사장은 B1의 동생이라 B2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B2 사장이 주재한 자리에서 이 장자연 씨가 동석한 걸로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그 이후에 이제 경찰 수사 결과에서 어떤 참고인이 이날이 장자연의 데뷔 무대였다, 뭐 이렇게 의미심장한 진술을 한 자리죠, 이 자리가. 그러니까 2007년 10월이면은 장자연 씨가 계약서에 사인한 자리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사인을 하고 바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하여튼 이 자리에는 한 스포츠 일간지의 사장, 지금은 이제 전 사장이죠. 그리고 주한 미 대사관 공사였던 윤모 씨, 그리고 외국 매체인데 시모 외국 매체의 한국 지사장 이모 씨 등이 참석한 걸로 보입니다. 뭐 이외에도 총 9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아까 그 K호텔의 B2C가 이거 그 밥값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자리에 손님들 초대해놓고 거기 장자연 씨가 왔고 밥값 본인이 계산했으니까 이거는 이 자리에 B2C 없었다고 얘기는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후에 이제 2008년 1월에 H주류의 P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 장자연 씨와 같은 항공편을 통해서 세부에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장자연 씨는 같은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죠. 근데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그 김밥값이라고 줬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00만원짜리 수표 10장을 이 장씨 계좌로 P 회장이 입금해준 게 경찰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김밥값이 됐냐면, 경찰이 이제 이거 돈 왜 준 거냐 그러니까 뭐 김밥 사 먹으러 줬다 그러면서 뭐 100만원짜리 10장 줬다고 하죠, 수표. 근데 이게 회장님들은 김밥에 금가루 퐁듀를 찍어 드시나 봐요. 김밥값 치고는 좀 많이 주셨네요. 근데 이제 뭐 여튼 주변 관계자들 증언에 의하면
뭐냐면은 이 피 회장하고 장 씨가요 뭐 여러 차례 여행을 다닌 것으로 이제 얘기들을 했어요. 오히려 이 소속사 대표 김 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가지고 뭐 장 씨를 꾸짖었다 뭐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 부분 좀 뭐 친밀한 관계였지 않았을까. 그게 뭐 강요에 의한 것이든 뭐든 간에 여튼 이 주류회사의 피 회장하고 장 씨하고는 어느 정도의 친분은 있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대목 같아요. 자, 그리고 2008년 5월 어떤 이제 감독이라는 사람이 태국에 이제 골프 치러 오는데 스케줄 빼고 이제 태국으로 와서 골프 접대를 하라고 이제 장자연 씨한테 이제 김 씨가 얘기를 해요. 이때 이제 등장하는 감독이라는 사람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전 편에서 이제 배우 이 씨가 소속사 대표 김 씨 좀 혼내달라고 부탁했던 그 감독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독일 인물이에요. 지금 나오는 그 태국 접대 내용이. 아무튼 이때 당시에는 골프 접대와 관련돼서는 이게 좀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매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 씨가 이제 골프 여행에 합류를 했고 장 씨하고 이 정 감독 둘만 남겨두고 나머지 일행들은 이제 50km 떨어진 숙소로 이동을 했다. 나중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제 판결은 불기소 처분이 났어요. 이 정모 감독에 대한 얘기는. 이제 정 감독이 이제 한 매체의 탐사보도 인터뷰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골프는 치기는 했는데 어떤 접대도 없다고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죠. 이때 이제 같이 있었던 멤버가 대표 김 씨, 그리고 정모 감독, 그리고 장자연 씨, 그리고 신인 배우 한 명까지 포함해서 총 4명이 동행을 했다고 하는데 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보도자료에서는 골프 접대를 장 씨한테 이제 김 씨가 요구를 하는데 장 씨가 이제 거절한 거예요. 촬영을 핑계로. 그래서 이거를 붕괴해서 장 씨가 타던 차를 팔아버렸다. 소속사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이제 2009년 7월경에 수원지검 진술조서에서 장 씨하고 친했던 이 씨라는 언니가 증언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안이 다른 사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장자연 씨가 골프 접대를 실제로 몇 번이나 했는지는 이거는 제가 열심히 좀 찾아봤는데도 이게 사실 딱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사실이 둘 다 있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2008년 8월에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소속사 대표 이제 김 씨의 생일 파티였는데 이게 이제 한 가라오케에서 열렸대요. 생일 파티가. 이때 근데 정확히 누구누구가 참석했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확실하게 좀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모 일보의 기자 이제 제이 씨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추후에 이제 이 사람이 한나라당 후보로 총선까지 나갔던 사람이에요. 정치하려고. 문제가 이 사람이 이제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 그 와이프가 현직 검사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매체사의 취재 결과에서도 당시 이제 수사 때도 이 사람의 아내가 검사이다 보니까 수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인터뷰 내용도 좀 발견이 돼요. 그 제이 씨가요 최근에 윤지호 씨가 장 씨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 지금 굉장히 많은 이목을 끌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 뭐 여담입니다만은 그 이 제이 씨 검색하시면 대학 총장 중에 하나가 기숙사 건립비용 횡령하고 사학비리 내부고발자 임금 안 주고 뭐 그래서 문제 있는 그 사람이 하나 또 있어요. 동명이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같은 이런 사람인가? 라고 알아봤는데 내용 확인은 좀 어렵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 다른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튼 뭐 이름에 마가 낀 건지 연루되는 사건들이 상당히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여튼 지금 이 제이 기자와 관련된 의혹은 지금 재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그랬다 그렇지 않았다 라고 보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 같습니다. 의혹은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지호 씨가 직접 증언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이모 기자가 강제추행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 장자연 사건의 접대 관련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접대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08년 10월 달에 드라마에 출연시켜주겠다면서 해당 드라마 감독한테 술 접대를 이제 김 씨가 강요를 하는데 그 장 씨를 대상으로요. 이 자리에 이제 시모 일간지의 사장의 아들 이 사람이 이제 당시에 계열사인 방송 쪽에 전무이사로 있었는데 나이가 상당히 젊어요. 이 사람이 이제 동석을 했고 그리고 한모 씨라는 광고업체 대표가 또 이 자리에 동석을 하는데 이 한모 씨도 무지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내용에서. 광고회사 하는 한 대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 딸이 기자예요. 거기도 시모일보 기자입니다. 계속 나오는데 2009년에 이게 장자연 씨 그 사망한 그 연도에 이 사람이 해당 그 신문사에서 사회부 기자로 이 자기 아버지가 연루된 사건을 취재를 자기가 직접 해요. 이 딸이 되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사회부 전문 기자는 아니었고 이전까지는 사회와 문화 뭐 이쪽 기사를 쓰다가 사건이 터진 뒤부터 본격적으로 장자연 사건 관련된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2009년 3월 달에만 굉장히 여러 개의 장씨 관련된 기사를 쏟아내는데 이 해당 기자가 쓴 기사들의 헤드라인을 좀 가져와 봤어요. 물론 제가 가져온 건 아니고 한 매체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목이 이제 소송 막으려고 전 매니저가 꾸민 자작극 일본 체류 당시 장씨 소속사 대표 범죄인 인도 요청 기록 이게 지금 헤드라인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장자연 전 매니저 문건 강요한 적 없다. 장자연 전 매니저 문건
원본 사본 모두 불태워. KBS의 문건 유족들이 태운 것과 달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즉 문건 자체가 이게 조작된 거다라고 이 포커스를 두고 계속 이제 기사를 내면서 이 그냥 문건 자체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린 거죠. 왜냐면 이 문건에 그 자기 아버지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청담동 그 룸사롱에서요. 그리고 이제 4월 이후에는 다시 종전에 활동했던 곳으로 돌아가요, 이 기자가. 뭐 본인 딸뿐이 아니고 이 한 대표라는 사람이 이 C 일보하고 굉장히 강한 유대감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특히 이 사람 동생은 또 우리 저기 YS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그냥 일반 뭐 중소기업 그냥 그런 광고회사 사장이 아닌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 C일보하고는 뭐 다양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보이고요. 이런 사람이 이제 동석을 했다는 거죠, 이 자리에.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한 계열사의 그 전무이사 있죠. 이 사람 그냥 B3라고 표현할게요. B3가 이 자리에 있었냐 없었냐가 또 이제 논점이 됐는데 당시에 이제 장씨 로드 매니저가 증언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B3가 온 건 확실하대요. 근데 먼저 나갔다고는 합니다. 왔다가 나갔대요. 온 건 확실하고 좀 일찍 나갔대요. 그리고 경찰에서 이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했는데 이 조사 결과에서도 먼저 이동한 거는 사실로 보인다라고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B3한테 거기 왜 갔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한 대표 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한 대표 만나러 갔었다. 그래서 잠시 들른 거고 1시간 있다 갔다라 얘기만 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1시간 앉아있다 간 건지는 뭐 확인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로드 매니저 증언에 따르면 이 사람이 여자들 사이에 앉아있긴 했대요. 이 B3가. 그리고 이제 소수사 대표 김 대표가 지금 이제 이 사건의 중심에는 이제 장자연 씨가 접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 대표가 장자연 씨는 이제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않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오래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김 씨가 당시에 술값을 계산하거든요. B3랑 한 씨가 있었던 그 자리에. 근데 그 저기 카드값 긁은 게 이제 12시 53분이란 말이에요. 저녁. 그러니까 새벽이죠. 그러니까 새벽 1시 전이 12시 53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후에 1시 22분에 장자연 씨한테 이 김 씨가 문자를 하나 보내는데 뭐라고 보내냐면